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엄청 강합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여러분들의 어떻게 계좌도 좋죠? 수익률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으신 거 맞죠?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마음에 딱 손을 얹고 넌 정말 무슨 종목을 투자했던 거니 하면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뭐 M7 종목들이 다 오른 건 아니었어요. 테슬라 요새 말썽꾸러기, 테슬라, 아마존, 구글은 좀 하나겠고 어제는 또 그동안 저희가 어저께 하도 꼴등이라고 놀려서 그런지 F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처럼 2%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라클이 또 엄청나게 올랐죠. 40조 규모의 매출이 찍히는 수주를 했다고 해요. 누구랑 했는지는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소식과 함께 주가 올랐고 전일 급락했던 팔란티어도 엄청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들고 계시나요? 뭘 들고 계시든 시장에서는 일단 지수만 투자를 해도 스파이, QQQ 이런 지수만 투자를 해도 계속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서 기업 하나 이렇게 수익 더 얻겠다고 이래 기업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맘 편하게 지수 투자하는 게 미국 증시는 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밤사이에는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지 YMG 박종훈 팀장과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저는 이분 처음 뵙네요. 저희 글로벌 인터뷰에서 처음 모시는 분인데 키움증권의 미국 주식 전략 부분에 있어서 연구위원을 현재 역임하고 있는 김승혁 위원 함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미국 진짜. 증시가 강합니다. 예. 강해도 이렇게 강할까? 뭘 먹었길래 이렇게 강할까요? 사실 뭐 지금 관세 관련돼서도 물론 관세에 대한 그 갈등이 또 협상이 일부 좀 완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잡음이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네. 외신에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 미국이야 지금.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뭐 회복 구간을 보여줬다라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도 그 모멘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맵을 보면서 그냥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초록초록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이제 지수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텐데, 다우존스가 0.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47% 상승했고요. S&P 500 0.5%,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0.14%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지금 3대 지수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러셀 2000 지수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맵을 빠르게 좀 보게 되면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라클에 관련돼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라클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외신을 보면 사실 전반적인 어떤 뭐 정책적인 부분보다 뭐 스캇 베센트의 일부 발언들, 뭐 트럼프 대통령 일부 발언들이 좀 집중을 받았긴 했지만 오히려 기업 뉴스들이 조금은 더 이슈를 좀 받았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메타 관련해서도 일부 부서명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 AI 인재들을 지금 폭풍 채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1,300억씩 딱딱 주면서 1,300억씩. 박종훈 팀장님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뭐 고민 중이에요. 아직 고민 중. 고민하지 마. 가세요. 자, 근데 하여튼 지금 네. 메타가 그런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 그만큼 지금 AI라는 이 시대가, AI라는 이 시장 자체가 뭐 데이터 센터를 얼만큼 뭐 확보해 놓느냐, 네. 뭐 플랫폼을 얼만큼 좀 뭐 활용하느냐, 생태계를 얼만큼 구축하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겠지만은 맞아요. 지금 메타 마크 저커버그는 결국에는 AI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전부죠.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나온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가장 그 AI의 또 최전방에 있는 또 CEO다 보니까 최전방에 있어요? 최전방이죠, 그래도. 그래요?
왜요? 왜요? 아, 우리가 방송 전에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이러다 이 친구 갑자기 아니 소리소문 없이. 이 친구는 이제 공격수도 했다가 가끔 집에 가기도 해요. 아, 경기 마음에 안 들면 메타버스. 접어! 이러면서. 메타버스 최 공격수. 그러니까 메타 지금 뭐 만든다고 했던 그 뭔가 가상현실 뭐 어떻게 됐어요? 아직은 좀 안 나왔죠. 아직이요? 아직. 지금 그거 한 지가 한 3년 되지 않았어요? 3년 넘었죠. 메타로 이름 바꾼 지가 3년 맞아요. 넘었으니까. 네. 뭐 아직 메타버스는 이러다가 이름 AI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물 건너 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예. 자, 지금 이제 AI로 네.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크 저커버그가 과거 메타버스 때는 많은 이제 돈을 투자 비용을 넣었던 부분을 크게 이제 회수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상이 아닌가 봐. 이번 AI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는 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메타만 AI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국가적으로, 뭐 전체, 뭐 기업적으로, 그쵸. 하나의 어떤 효율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장이다 보니까, 좀 AI는 좀 다를 것 같고, 즉 메타는 인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도 오늘 크게 또 튀어 올랐고요. 자, 애플 2%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200불 갔다가 198불 갔다가 또 201불 갔다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자,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205불 때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차트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죠, 사실상. 아직까지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기술적으로 저 약간 수렴하는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지금요. 지금 뭐가 에너지 뭐 부족하죠?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쯤. 지금쯤 제가 기술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예. 괜찮은데 이제 이걸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예. 삼각 수렴이라고 하거든요. 삼각형 한번 그려줘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구간에서 약간 이등변 삼각형 느낌이 고개를 들었다.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고개를 들었다. 지금 어젯밤에 주가가 고개를 들은 모습이 조금 이뻐 보인다. 여러분 이거 의미 부여하시면 안 돼요. 저희 그냥 그림 그리기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제가 얘기하는 이 기술적 분석은 예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진지하게 다큐로 받아들이시면 듣고 그냥 흘리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고개 든 모습이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하지만 지금 애플에 관련해서도 아직 AI에 대한 부재,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채널을 좀 다각화해야 되는지, 뭐 인도에서 뭐 아이폰을 생산한다, 뭐 중국에 있는 것을 좀 빼서 뭐 다양한 국가로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구간에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발목이 잡힌 상태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브로드컴도 좋았고 뭐 전체적으로 괜찮았지만 구글, 아마존, 테슬라만 조금 빠졌습니다. 뭐 테슬라는 그로선 치고. 제가 테슬라가 지금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보시는 분들, 그리고 로보택시가 나오고 나서 좀 시장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테슬라는 빠지는데 로보택시가 발표되고 나서 자율주행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 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빠지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또 막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이유를 갖다 대자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중소형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다 기업들,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음성 인식 기업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업들은 오히려 전부 다 상승하고 있고, 테슬라만 반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서 경쟁이 이제 붙었다. 그리고 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기술력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터무니없는 기술력이다라고 나오진 않고 있고. 그게 됐다면서요. 내가 차를 주문했으면은 집까지 배송되는 거. 집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맞아요. 안에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을 하지도 않고 자율주행만으로 집 앞에 차가 딱 배송되는 거. 그게 됐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됐는데 주가는 왜 저 모양일까? 됐는데 테슬라는 빠지고 있다. 그러게요. 네, 참. 자, 그래서 이제 이슈인데. 기술력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이에요, 사실상. 압도적이고, 웨이모와 지금 테슬라와의 그 로보택시와의 어떤 주행 능력이나 어떤 성능, 또는 뭐 안정감, 또는 여러 가지 뭐 승차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로보택시가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지금, 많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제가 안 타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인플루언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나 뭐 기자,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렇게 리뷰를 해요. 그러니까요. 약간 거기도 좀 디토 소비 그런 걸 좀 노리면서 자율주행을 이야기하는 모르겠어요. 건가? 일론 머스크가 약간 인플루언서니까. 그렇죠. 예. 약간 같은 계열에 있는 분들이 결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테슬라는 지금 그렇다. 그래서 자율주행 다른 기업들은 그러면은 테슬라 마찬가지로 빠지냐? 전혀 아니다. 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부분도 지금 미국 증시 바라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래서 맵은 뭐 이렇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네.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AI 채용 공세에 나서면서 메타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CNBC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의 AI 인재 채용의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일단 부서명도 바꿨어요. 부서명도 보니까는 뭐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라고 해가지고 부서명을 바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바꾸는 거 좋아요. 이름 바꾸고 부서명 바꾸고.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 네, 하여튼 뭐 네. 그렇습니다. 예, AI 스타트업인. 예, 뭐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일부 부서명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메타가 지금 뭐 이러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오늘 담백하게 말씀하시네요. 메타가 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라 메타가 일단은 하긴 합니다. 네, 좀더 저랑 지켜봐야죠. 동갑이거든요. 열심히 일. 어때요? 뭐 동갑인. 좀 하네. 좀 하네. 돈 좀 있겠죠? 돈 좀 예, 버네. 밥은 먹고 다닐 것 같아. 밥은. 네, 밥은 좀 하루 삼시세끼 그러니까. 좀 챙겨 먹고. 예, 우리 밥은 먹고 똑같죠. 다니겠죠? 뭐. 전 요새 두 끼 먹어요. 예. 많이 먹네요. 한 끼만 먹어야 되나? 한 끼만 먹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자, 내용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볼 텐데요.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4.23%. 트럼프의 지출 법안에 이제 주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오늘 정말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네.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네.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압박은 계속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일부 레임덕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일부 약간은 좀 리더십이 좀 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전망을 또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PCE 발표 이런 부분 보게 되면서 여전히 목표치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물가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대거 나오죠. 실업률도 나오고 뭐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도 나오겠지만 그 외에 뭐 졸지 보고서도 있고 자 그래서 일부 고용에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니까요. 자,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유가 중동 긴장이 좀 완화됐다라는 소식에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 WTI 기준은 65.0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원달러 환율 1,352원입니다. 또 어제보다 떨어졌어요. 소폭 0.8%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 97을 깨고 다시 96까지 내려갔습니다. 와, 달러 인덱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약달러 기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재미난 게 요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에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가 이렇게 표시된 어떤 표예요.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씨를 쓴 겁니다. 이걸 이제 하다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제 타이핑을 하다가 이제는 직접 그 펜으로 그냥 자필로 손글씨로 원래 진심을 전할 때는 진실을 손글씨죠. 예. 사인까지 여기다 밑에다가 탁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너무 따라하기 어렵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금리 정책에 대해서 비난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뭐라고 쓴 정황 거예요? 포착은 제가 쓴 거고요. You are as usual too late. 그러니까 too late이란 too late 보인 too late. 툴레이 보이죠, 툴레이. 근데 글씨 되게 이쁘게 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좀 어울리지 않게. 필체가 귀여워요. 예, 어울리지 않게 글씨를 되게 이쁘게 쓰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보시면 여기 작게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should be here 이렇게 돼 있어요. should be here 여기. 여기 사이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한 여기가 4위 정도. 0.5%에서 1.75 요 사이에 지금 미국 금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롬 파월 이게
이거 뭐 하냐 지금 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자필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데 이 각 나라마다의 지금 이 금리를 중앙은행에서 나타내는 금리를 여기 쫙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제로 금리로 넘어온 상태고 미국은 1% 정도 수준의 금리여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고용 지금 뭐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리고 뭐 물가, 뭐 고용 너무나도 좀 견고한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1%까지 내리는 것이 시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것인가. 과거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뭐 물가만 보게 되면은 금리 내려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의 이 경기가 워낙 좋고 워낙 뜨거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도 야기시킬 수도 있고 할 땐 뭐 경제학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뭐 있었다 뭐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앞으로 이제 연준 의장 누가 차기 지명이 될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해의 2분기는 늘 좋았다라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민트 색깔로 돼 있는 부분이 2분기입니다. 2분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늘 1950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난 75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첫 분기는 그냥 뭐 지지부진했고 두 번째 분기부터는 좋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쭉 보게 되면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다 보니까 향후 한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지난 통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2년 차가 되면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도 과거에 있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과거 통계와 우리가 뭐 일맥상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통계를 봤을 때는 이러한 증시 흐름이 있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뭐 괜찮죠. 그렇죠. 예, 뭐 괜찮으니까 일단 조정이 되는 구간은 결국에는 매수의 저가 기회. 매수의 기회였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매수의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시장이. 맞아요. 계속 사상 최고가니까 이걸 지금 내가 사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사실 지금 빅테크들에 대해서 관심도도 많은데 뭐 제가 뭐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러셀 2000 지수에 지금 러셀 2000 지수 안에서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스테이블 코인. 뭐 코인 관련돼서도 뭐 서클 뭐 네. 이런 기업들. 근데 이제 과거 이제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됐는데 이 러셀 2000 지수 작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게 막 진짜 이래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너무 크게 팡팡 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열되긴 했구나. 이게 시장의 이 심리가 정말 확 이제 한번 매수세가 붙어버리면 한 5% 올라줘도 될 정도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상승인데? 막 30%, 40%씩 오르거든요. 그래서 박종훈 팀장님이 그렇게 러셀 2000 지수 외치고 실제 경험을 해보시기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맞아요. 트레이딩을 했더니 수익률이 막 맞아요. 올라가서 85위 하시고. 맞아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고. 지금의 시장이 여기에 좀 많이 쏠리네. 그럼 제가 이제 그 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뭐 실적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 네. 좀 작은 기업이고 팡팡 튀니까. 근데 그런 기업이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 좀 과열돼서 쭉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일부 뭐 차익 실현하시는 매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좀 너무 그런 것 과열되면 이게 약간의 주가가 빠지기 전에 마지막 한번 피날레를 한번 보여주는 것들이 작은 기업들이 정말 좀 과도한 상승을 보였을 때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는데 물론 지금 그럼 과도하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회복세 구간에서 러셀 2000 지수 뭐 300% 오른 기업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단기간에 이번 89일 동안에 300% 뭐 250% 200%씩 바닥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조금은 좀 작은 기업들은 과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지금 빅테크들은 좀 그렇진 않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종훈 팀장 얼굴도 잘생겼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다. 이런 댓글이 또 올라왔네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의사 있으세요? 닥터라고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목끝까지 올라온 것 정도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아니다. 네, 그것까지 아니고 AI에 대한 주인공은 다시 또 엔비디아가 아닐 가능성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네. 한번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같이 지켜보는 의미에서. 지켜만 봐요? 지켜만 봐야 돼요. 아직. 오라클 이런 거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아쉽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또 데이터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자, 2025년 2분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S&P 500이 EPS 전망치입니다. 이 전망치가 지금 빨간색 네모칸에 되어 있는 게 이번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EPS 전망치입니다. 이게 지금 4%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본 EPS가 약간 훼손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지금 한 건데 실제로 관세 부과가 사실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 숫자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이건 이제 보편 관세 10% 정도만 이제 부과가 된 반영해서?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 소화가 될 정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좀 탄탄한 거거든요.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10% 보편 관세가 도대체 과거의 어떤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을 얼만큼 훼손했을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야, 우리 그렇게 또 훼손되진 않았어. 이렇게 나올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일부 EPS 전망치를 약간은 좀 낮춰서 보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낮춰서 보고 있고요. 자,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게 뭐냐면, 오히려 이번 2분기가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이 뒤에 있는 더 좋아지니까. S&P 500의 이 전망치 자체가 크게 또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일부 또 선반영이 되면서 그쵸. 지금의 어떤 사상 최고치를 찍어내는 것들 자체가 저가 매수세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EPS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치를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중요하니까요,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자, 섹터별 밸류에이션 제가 늘 한 번씩 가지고 나오죠. 자, 이것도 지금 22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전히 다소 조금 높지 않냐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EPS가 시장 예상치보다 또 상향 조정이 된다면 요 PER은 좀 내려와요.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당화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의 AI를 끌고 있는 빅테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이 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PER이 높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높은 PER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S&P 500 자체가 조금은 과거에 대비해서 PER이 조금은 높게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별로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이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다. 빨간색은 고평가되어 있는 sektor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기적으로 늘 가지고 나올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를 좀 볼 텐데, 애플의 골치 아픈 AI 채택, 이 제가 제목을 적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좀 보게 되면, 지금 블룸버그에서 애플은 자체 AI 기술을 제외하고, 예, 아예 제외하네, 만드네, 자체 AI를 만드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 시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리가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야 불렀는데 네,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또는 오픈 AI의 챗 GPT 모델로 시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예,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결정이 늦다는 거예요, 애플이. 그러니까 너무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는 이 기사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예,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 아직까지도. 초기요? 재작년에도 AI 할 거냐, 실이 어떻게 되고 있냐,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못 만든다? 이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보수적인 이러한 어떤 기업의 어떤 환경, 그리고 각 부서마다 각 다른 부서가 뭐 하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또 지금 물론 3년 차이기는 하지만 애플이 또 뭔가 이렇게 고심해서 늦게 내놓긴 해도 한 방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는 다 그랬잖아요. 한 방이 있었어요? 그쵸. 뭐 있었지? 스마트폰도 사실 애플이 빨리 내놓은 건 아닌데 결국에 삼성이든 우리 다른 이제 기업도 쫙 내놓고 나서 막판에 내놨을 때 다들 와 하고.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때마다 욕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애플이요? 없다고.
아, 그래요? 맨날 똑같은 걸 내놓는다. 디자인도 뭐.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운 게 아니고 네.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애플이 똑같은 거 내놓는다였는데 새로운 거 내놨을 때 새로운 게 뭐 있지?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애플 저는 그때 기억나는 이유가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어요. 예. 삼성이 먼저 내놓고 근데 애플 나오자마자 그 갈아타는 이유가 그 분위기가 애플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은 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AI 이런 것도 인텔리전스 이런 거 다 새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안 내놓다가 주변에서 애플 안 쓴다고 놀린 사람 있어요? 많아요. 저보고 이제 어른이라고 맨날 어른폰 제가 계속 애플 쓰다가 제가 한 3년째 삼성 쓰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왜 이렇게 어르신처럼 애플 못 쓰세요. 그래서 아, 나 있다. 아이폰도 있다. 근데 삼성이 편하긴 하더라. 다른 게 없지 않냐. 맞아, 맞아. 뭐 이러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애플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너무 느리긴 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좀 많이 느리고 하드웨어도 사실 똑같죠?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아이폰 17, 18 이게 디자인이 요즘 유출되고 있는데 약간 똑같죠, 중국스러워졌어요. 중국 고객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스러워졌어. 네, 약간 그 뒤에 카메라 부분이 중국스러워진 건 뭔가 뭐예요? 세련되지가 않았어. 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툭 튀어나왔어요 다 네, 카메라가. 그러니까 약간 중국스러워졌다라는 느낌. 약간 샤오미나 화웨이스러워졌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모든 분께서 이거는 개치기 때문에. 네, 개치.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네. 같고.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애플이 엔트로픽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엔트로픽에 클라우드를 쓰지 않겠느냐라고 있는데. 엔트로픽이 매년 급격하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 우리 사용료를 할 거면 계속 수십억 달러 연간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약간은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 상태다. 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가 원자력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행정명령 서명이 있었죠. 원자력을 확대해라. 지금 에너지의 산업 패권을 중국에 뺏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보니 물론 지금은 이제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향후 미래에 이 전기 사용료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할 것으로 좀 보다 보니까 신재생에 대해서는 또 세금 공제를 또 없앴죠. 없애는 것에 지금 감세한 법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좀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자력 확대를 원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트럼프의 최근 행정명령이 향후 25년 안에 원자력 발전량을 4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마 저희 월모부 보셨던 분들은 과거에 이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30년 동안 원자력 업계는 신규 원자력 건설 대신에 운영 관리에만 집중을 했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 보수만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이제 관리만 했었던 거죠. 자, 개발사들은 공급망 부흥에 기대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과 예산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속도감이 붙을 것이냐 약간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뉴욕주입니다. 뉴욕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주지사 자체가 지난주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따라서 미국의 전체 원자력 발전소가 얼만큼 속도를 낼 것인가가 아마 이게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이 목표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2050년까지의 미국의 원자력 확대 목표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유지되었어.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요게 1980년대예요. 그다음에 지금 2025년인데 네. 지난 한 45년 동안에 이렇게 유지 관리만 해왔던 이 원자력 발전소가 2050년까지 우리 목표치가 여기인데 이 속도로 지금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단 25년 만에? 과거 45년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과거 45년이 이랬는데 25년 만에 여기까지가 지금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지만 과연 이것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시장에서는 약간 의문점이고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운영 시작
시점부터 운영 허가 종료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도 지금 2030년까지 허가가 만료되는 원자로들이 요 짙은 색깔로 돼 있는 원자로들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약간 회색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일단 운영 허가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종료가 되면 뭐 에너지 수요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부침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를 더 앞서서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조금은 예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방향보다는 조금 부침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전기 발전량 비중을 보게 되면은 뭐 각 원자력 발전소 아니면은 재생에너지, 뭐 천연가스, 뭐 석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의 비중이 점점 오히려 더 확실히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원자력이 좀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중만 보게 되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히려 일각에서는 내추럴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외신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별 원자력 발전량 비교를 한번 보게 되면은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기 한국도 있죠, 사우스코리아. 자, 미국이 지금 다른 이제 발전소 대비해서 원자력 발전소 조금은 좀 낮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이 오렌지 색깔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 중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가져가는 이 비중 보게 되면 앞으로 에너지 패권이 이제 중국에 또 많이 쏠릴 가능성이 좀 크다. 야,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사실 중국의 여러 빅테크나 중국에 관련된 특히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많은 외신 기사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혹시나 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005년 이후에 미국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러한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데이터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속도에 있어서 지금 아마 오클로나 뉴스케일이나 이러한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는 컨셀레이션 에너지 뭐 이러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 속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도 한번 짚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아이폰이 스마트폰으로는 IBM 다음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삼성이 조금 더 늦게 만들었고, 근데 그건 저의 경험치로 얘기한 거고, 아이팟 얘기하려는 걸 스마트폰으로 착각했어요. 아이팟, MP3 이런 걸 좀 늦게 만들었는데 아이팟 나오자마자 다들 아이팟으로 바꿨잖아요. 맞아요. 예. 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팟이라고 어디서 본 건 있는데 그걸 스마트폰으로 착각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뭔가를 자꾸 얘기하고자 하는 저희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화이팅. 자, 이어서는 조비 이야기. 네, 자,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 네. 아마 이제 자율주행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상업용 에어택시 관련해서도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UAE에서 2026년 상업용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근데 요거 이제 조비가 사실 이 상업용 에어택시 한다라고 했던 게 뭐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제 체감상. 예. 근데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안전 규제나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높다 보니까 이 허들이 높죠. 허들이 높다 보니까 된다 했다가 다시 또 취소되고 된다 했다가 또 취소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일단은 지금 두바이에서 이제 이 부분을 처음으로 서비스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바이에서? 예, 두바이에서. 자, 조비의 전기 에어 택시는 두바이의 첫 항공기를 인도한 후에 1년에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 조비가 2026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상업 운항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는 조비에게 처음이자 솔직히 말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 수직 이착륙 작전을 조종해본 업계 전체에서도 처음입니다. 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향후 이제 6년간 시장 독점권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두바이에서 UAE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런 독점권도 보유해 왔고, 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상업용 에어택시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된 섹터들이나 이제 앞으로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자율주행 또는 뭐 에어택시 이런 것들이 지금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일부 지금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도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집중.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냐 안 가지냐가 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모빌리티 산업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냥 벤츠 관련해서도 관세로 2분기 마진 역풍을 전망된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벤츠가 뭐 과거 벤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판매량이 뭐 줄었어요? 판매량이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자동차 부분의 이익 마진이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관세에 따라서 일부 좀 마진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뭐 그래도 소비의 판매는 견고하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수익 관세에 따라서 2025년 수익 전망을 철회했어요. 가이던스를 철회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벤츠나 그 외에 벤츠뿐만 아니죠. 사실상 뭐 BMW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관세, 뭐 일본 자동차 기업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일본에서는 재무장관이 이거 너무 과하다. 지금 우리 보고 다 죽으란 얘기냐. 그리고 이제 완성차 자동차 업체의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근데 벤츠는 높은 줄 알았는데 또 3%라는 벤츠도. 숫자가 되게 의외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자동차 업계에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가 네. 엄청 그 마진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항상 보면서 놀랐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가 좀 봤더니 주춤하더니 다시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사실 뭐 벤츠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고가의 자동차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차도 되게 낮았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테슬라가 그 마진율이 되게 높아서 맞아요.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테슬라도 테슬라도 지금 떨어지고 마진율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7%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 20% 가까웠던 게 이제 7%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 약간 좀 레거시화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모델 Y 저도 이제 주문하긴 했지만 언제 받아요? 아직 그러니까 한 3분기 지나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막 겨울쯤에? 밀려가지고. 예. 근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어떤 능력치 대비해서 가격이 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치 대비해서. 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주니퍼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여러 가지 들어간 뭐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야, 이 가격에 이렇게 나와?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가성비가 있군요. 예. 또 이제 뭐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자, 그래서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자, 마진을 줄여서라도 우리는 3프로 핫딜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제품을 늘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진 생각 안 하고 오늘도 두 가지 제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가 좀 이제 장마철 다가오고 하면은 이곳저곳 쑤시는 곳이 많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닥터 마사지 척추지압 온열 의료기기 일단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 제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요 제품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대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은 온열도 되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 사실 꽤 많이 비싸죠. 그런데 저희가 핫딜 가격으로 200대 한정 수량으로 99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 없어도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거실 한 켠에 혹은 이제 안방 한 켠에 뒀다가 오늘 좀 지져야겠다. 나 좀 마사지가 필요하다. 오늘 하루 동안 좀 피곤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누워가지고 마사지를 쫙 받으시면은 하루의 피로가 모두 하루의 피로가 모두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왜요? 아니 저기 누구죠? 저거 누구야?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뭐 어떤 거요? 저기 한우 투뿔은 속았다. 왜요?
투뿔 맛있지 않았어요? 한우 투뿔은 속았다가 너무 웃겼어. 어떤 요세미타님 요세미티님. 예, 왜요? 요세미- 어떤 부분이요? 저희는 맛있게 먹었는데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간별 최대 65도까지 뜨끈하게 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셨던 분들, 우리가 흔히 이런 구조 이제 세라젬 많이들 경험하셨죠. 그것보다는 훨씬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또 쑤시기도 하고 연골 약하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걷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다른 게 연골이기 때문에 연골 영양제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테오 글리칸 연골 영양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3박스 구성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핫딜 가격 19,900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연어 코 연골, 상어 연골을 혼합해서 이게 어렵지? 콘드로이친 황산 이 성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연골 건강에 필요한 핵심적인 원료를 모두 포함해 있고 부원료까지 모두 포함해 있습니다. 실수기는 3박스 구성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뜨끈하게 지지시고 여러분의 연골 건강도 3프로아티와 함께 챙겨보시고요.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